안녕하세요. 레이TV의 레이호입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영상을 올려야 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3월 1일 날 저에게는 문자가 하나가 옵니다. SNS로. 그때 한국에서 대구에서 굉장히 힘들 때였죠. 신천지부터 해서 그 코로나 사태가 연결된 일들이요. 우리나라 그 간호원들이랑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걔네들이 캡처를 하다가 골런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힘내라라고 보냅니다. 3월 1일 날이요. 네, 그걸 받아서 지인들한테도 나눠주고 했는데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월 25일 정도 됐을 거예요. 베트남 내, 사실은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도 사망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 통계상. 2월 25일 날 16명의 확진자가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영아도 있어요. 아기도. 그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청정국가, 코로나 청정국가라는 발표를 실제로 합니다. 그 즈음에. 그런데 24일, 25일 비에젯 대한항공이 아니죠.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베트남 다낭에 들어오다가 사전 통보 없는 상태에서 탔던 모든 우리 교민들이 격리 수용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하고 연결되냐면 베트남에서는 그 상황에 확진자가 완치가 된 상황에서 청정국 발표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는 그 동시 2월 20일부터 25일만 이 사이에 갑자기 신천지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그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대구 지역에서 비행기가 직접 다낭에 날라옵니다. 자, 여러분 요까지 딱 생각해 보시면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하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제 청정국 발표를 했어요. 아무도 안 죽고 우린 16명 완치시켰다. 근데 한국에서 비행기가 날아옵니다. 자, 여러분이 국가 수장이라면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한국질병관리본부처럼 준비하고 뭐하고 매뉴얼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비행기, 이게 예정이잖아요. 비행기는 예정 플랜, 그것 때문에 오는 건데 관광객이 딱 통보 없이 격리시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해 충분히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외에 빵 문제, 격리 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큰 프로젝트 때문에 다낭에서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 오래 있어서 호텔 잡고 숙박하고 하는 건 문제 없었지만 저도 실제로 일주일에 반은 다낭 가 있고 반은 호지민 와 있는데 숙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거부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일괄 통제, 일괄 거부였어요. 예약을 했음에도. 그런데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이래서 이 두 문제를 양쪽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WHO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 세계는 지금 팬데믹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뭐냐면 패닉과 아노미 두 가지를 합친 제가 한 고유명사를 만들었어요. 패노미라고. 공포와 무정부 질서가 없는 이런 상황을 합친 패노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에도 관련돼 있고요. 자, 그 전에 한번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생겼다고 가정하고, 중국에서 생겼다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중국에서 발달된 시기가 한 11월? 그런데 그 얘기는 아시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2월경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퍼지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가상훈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방위 훈련을 했던 거죠. 이런 사태가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겠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메르스나 사스 같은 문제를 겪어서 심한 참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월 정도에 우연한 어떤 일이 생깁니다. 우한에서. 그걸 가지고 추론에 들어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KCDC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준비를 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상태일 거고, 자 보세요. 딱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남미까지 번졌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통제는 국가 주도 통제는 하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추적조사하면 전수조사 다 하고, 그래프가 쫙 올라갔다가 이제는 정점을 찍어서 이제는 확진자가 다 몸이 나와서 퇴원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적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오픈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미국 보세요. 인구 3억 명을 갖다가 자가격리시켜서 못 움직이게 하고 하루에 몇 명이 죽습니까? 이태리 보세요. 이거는요, 좀 과한 말로 하면 전쟁보다 더한 겁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9.11 사태 때 미국에서 어젠가요? 죽은 그 인원이 2,911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뉴욕에서 단 몇 주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수가 그거보다 높아요.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블루오션인 대한민국은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언더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포기 상태 아니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집합되어 있는 거죠. 의료, IT, 투명, 정부의 관리, 유일무이합니다. 보세요. 미국, 어떻게 보면 미국 이태리보다 16명 완치가 나와서 청정국 발표하고 그나마 자기네들의 최선의 방법으로 이 질병을 컨트롤하겠다 막는 베트남이 단순 비교로 한국 비교하지 마시고 미국, 이태리랑 베트남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베트남이 훨씬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베트남도 물론 국가 통제로 하노이, 호지민이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왔잖아요. 일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그때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는 각자 나라의 이유가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이 사태가 넘어갔을 때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는 것보다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이 사태를 정리하고 관리한 걸 보면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느낍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 대한민국 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배혐, 배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것들이 묻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다른 면으로 보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비교하자는 게 아니지만 한국처럼 매뉴얼화되어 있고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미리 수년 전부터 준비된 이런 것들이 단 며칠 만에 다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가 이해는 좀 갑니다. 그리고 무리수도 좀 있었어요. 오해 소지, 잘못된 팩트도 있죠. 그냥 맞고 뭐 격리 오해 소지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실제로 있고요. 하지만 이 나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없는데, 잘 모르는데,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형제국가, 제1의 투자국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렇게 막은 거, 정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막 전 봉쇄하고 프랑스처럼 도시에 군이 들어올 이 정도까지 안 맞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잘했다 생각합니다. 충분한 자유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막아놨고요. 일부 일이 필요하면 일하러 나갈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몇만 명씩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 현실 상태에서 베트남 자체의 평가는 또 제가 보기에 또 어느 다른 국가에서 보기에 아마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방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런 관점보다는 뭐 일련의 사태 많잖아요. 박항서 감독 문제니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업업체. 근데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간의 교류를 막았단 말이죠. 말은 안 할게요. 제가 뭐가 옳다, 뭐가 이렇다, 뭐 자부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업이라고 얘기도 안 할게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을 받아주잖아요. 100명, 170명, 향후 1000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통화합니다. 국가 정상끼리. 아세안 3개국의 플러스 3에서 우리 이 사태를 해결하자. 자, 지금 국가 격리, 가족, 모든 격리 상태인데 왜 우리나라만 받아줄까요? 여러분, 생각 다시 해보세요.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살고자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유일하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 공장 돌아가기 시작한 데는 중국이에요. 한국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일 많이 수출도 늘어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키트부터 의료 장비. 자, 그 클러스터에 하나가 더 더해질 인도차이나 반도의 다음에 우리의 동반국가가 어디가 될까요? 저는 감히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개국이 아마 좀 더 확대될 수도 있지만 시작이 돼서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된 다음엔 다시 시작될 겁니다. 교민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고 좀 서로 보듬죠. 해결될 겁니다.